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서로 어렵게 말하는데. 늘 지시만 하던 회장님이 오늘은 발에 땀이 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정말 힘드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남. 계급장을 뗀 그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에겐 도지사나 대통령보다 무서운 것이 우리 회사 사장님일지 모릅니다. 기업의 두 수장이 사장실을 나서 특별한 하루를 준비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좀 변장시켜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안 하고 좀 못할 것 같은데.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 변장까지 해야 했을까요?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시대. 항공사그룹 이상직 회장은 팀장급 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합니다. 중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서로 어렵게 말하는데 영업이 지금 이 소통에 이해를 못하잖아. 뭐냐면 개념 차이, 개념. 예?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회사가 직원들 생각이 늘 궁금하다는 회장님. 그러나 막상 회의를 시작하면 회장님은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맙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많이 걸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걸 하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한 카드 제휴하고 이런 거 열심히 일한 거고.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본인 핵심부터 이해 안 된 것 같아. 뭐 직원들이 이해하겠어요. 왜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랫사람은 화를 낼 수도 웃을 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축제가지고 해놓지 않는 이상 오늘 방송에 나와 있으셨겠어요. 예, 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처음이었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겠지만, 예, 과거 2년 동안에 비슷한 방식의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탑다운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은 많이 잘 됐다고 보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텀업 방식의 의사소통은 사실은 좀 직원들이 그렇게 썩 열지 못했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뭐 경륜이 쌓이면 쌓였고 직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도 좀 권위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근데 또 위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또 그 상대방들이 가만히 있어도 권위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이제 쌍방 같은데. 개념 차이, 개념.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대화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신은 윗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아랫사람의 얘기를 얼마나 들어주었나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예민한 게 뭐냐면 권력 구조거든요. 응?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력 구조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한테 순서 안 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 계급장을 떼고 대화한다는 건 아예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직원들은 직접 뭐 대화하고 이런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못 알아볼 겁니다. 걱정되거나 좀 그러신 게 있으십니까? 회사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면 70점 이상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조금 긴장은 됩니다. 항공사그룹 회장님이 평소 찾기 힘들었던 정비팀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한 명의 연기자와 함께
재취업에 도전하는 구직자로 소개되는데요. 적혀있는 항공기에 여기에 타이어 체인지 할 거예요. 오늘 하루 정비팀 일을 함께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신속하게 수화물부터 옮겨야 합니다. 30분 남짓되는 다음 비행 시간까지 정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일. 좀 힘껏 저으세요, 힘껏. 힘껏 좀 저어주세요, 힘껏. 계속. 똑바로 일을 머리 시작하자마자 회장님을 향한 직원의 지시가 매섭습니다. 자, 이걸 다시 굴려서 저기까지 옮깁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게 얼마만인지 회장님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오른쪽, 저 친구 있는데. 저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면서 그 임무를 완수하려는 순간순간 대처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까, 말을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요. 정비를 마친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 평소 직원들은 비행기를 떠나보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엔 타이어를 조립하는 등 정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정비일도 굴리실 때는 항상 힘있게 굴리셔야 됩니다. 대화의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드네요. 드디어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하지만 너무 바쁜 직원들은 회장님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10월 10일 야근 시행하세요. 정비팀 회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뭐 인원이 교육자 빠지고 휴무자, 뭐 사직자 이러니까 뭐 찾기고 버티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휴무자까지 전원 전부 다 출근 다 하는 걸로 전원 공격 해보는데 좀 역부족이에요, 솔직하게. 인천 지원까지. 회의 때는 늘 발언권을 독점하던 회장님. 오늘은 듣기만 합니다. 필드에서 이게 정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나름대로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 출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해주는 비서실 직원들처럼 오늘은 회장님이 직원들을 기다렸다가 마음을 다해 인사를 건넵니다. 정비팀의 일은 밤이 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아주 작은 결함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기체를 가리고 있는 먼지들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깔끔하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여기 보면은 사이에 떼 있죠? 그런 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처음 하는데 만족스럽게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끝에까지 깎아. 네, 저기도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만날 일이 없었던 하청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회장님도 구석구석 확인에 확인을 더합니다. 야간반이 힘들어요, 엄청. 첫째 잠을 못 자니까 일은 오다 떨어진 일은 해야 되겠고 잠자고 일을 그게 여력이 안 돼요. 인원도 부족한 데다가 뭐 인원이 있든 어떤 간에 그날 돌아가지고 한 직원이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저가 항공사.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은 여전히 바빠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가는데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야간이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불려서요. 센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현장 또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기가 초창기 때부터는 진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거는 좀 사장님이 좀 아셔서 좀 열려줬으면 좋겠네요. 이전에 항공사에서 뭐 엔진 같은 걸 큰 작업이 있다, 뭐 교환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진짜 사장님이 뭐 혼자 막 이렇게 사서 라인 바닥까지 두고 야, 이거 먹고 해 뭐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만 3년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비행기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사장님이나 뭐 저쪽 운항본부 정비한테는 야 빨리 저 비행기 언제 다 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정작 비행기 현장 비행기 이렇게 다 걸려놓은 현장에는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바로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사장님한테 바로 얘기를 못 하죠. 이제 본부장님이나 이제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수를 확 깎고 싶죠. 확 깎아서 얘기해주세요. 50점. 길었던 하루, 생각이 많아지는 회장님입니다. 생각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비팀에 있는 또 이 과장인가요? 그분은 50점 분이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좀 서운했습니다. 아까 정비본부 하고 있는 그 직원들 말이 거의 뭐 99% 맞는 말 같습니다. 반성하고 또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걸. 항공사 그룹 회장님도 정비팀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 하고 가셔서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요. 피해 있는데 보니까 일로 오시잖아요. 너무 막 그냥 신랄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봉지채로 그냥 비비 더워가지고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회장님한테 티스푼을 해갖고 깔끔하게 갖다 드렸어야 했는데 열심히 여러분 믿기 때문에 비행기가 잘 날아다니고 승객도 안전하게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말이라도 좀 고마운가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들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정비는 알아서 잘 하려니 하고 믿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간섭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알아서 잘 하셨고. 다시 회장과 직원으로 만난 자리. 현장을 안 했다고 또 그냥 애뿐만 하지 말고 그때같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장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때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는 거죠.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고 들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쪽에서 당장 들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를 상대방이 내가 얘기를 했던 의견들을 들어줬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지 않았나. 배웠어요. 오늘 배웠습니다. 저 똑같이 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 당장 할 거예요. 타이어반 회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넥타이 풀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듣겠습니다.